65세 여성분이십니다. 30년간 두통이 있고 가끔 어지럼증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늘 머리에 띠를 두르고 지낸다고 합니다. MRI 검사상 이상 소견은 없다고 하시는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님 두통 나타나신 지 얼마나 됐나요? 얼마나 오래됐죠. 자주 나타나고 있나요? 예, 머리 아픈 지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고 예, 하루에도 예. 뭐 수십 번 나타나는 건가요? 하루에 제가 약을 지금요. 네,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것이 지금 하루에 3번씩 먹거든요. 네. 하루에 3번씩 먹어도 그렇게 막 머리가 아침에 뭐 이렇게 잠자고 나면 머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잠자고 나도 막 머리가 띵하니 아프고 그냥 막 머리 수건을 막 동쳐야 된다니까요. 따뜻하게 아프니까. 네, 약을 드셔도 이 두통이 계속 예. 나타난다고 하시는데 예. 저희가 예. 전문 원장님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이 오래되셨다고 하시는데 그럼 한 10년 넘으신 건가요? 머리 아프신 지가? 오래됐고, 이제 제가 이제 시골서 있으면서 네, 시골서 살면서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는 네. 개보리를 처음에 먹거든요. 개보리. 아, 네네. 두통, 개보리를 네네. 순전 네. 개보리를 먹고 나왔어요. 그 옛날 내션 있죠, 내션. 네네. 쓰리 쓴거 내션. 네네. 그걸 먹어갖고 안 되겠어서 또 개보리를 먹었어요. 네네. 개보리를 한 3년간 먹고 나왔는데, 아니 어느 날 개보리를 먹으려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니 막 머리가 안 깔아지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럼 원래 먹으니까. 개보린 드셨을 때는 좀 괜찮으셨었는데, 예. 그 이제- 이제 한남 구멍 까지 마시러 먹고 개보리를 먹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날 먹으려니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머리가 안 깔아지고 막 그런 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MRI를 뛰고 가자 하더라고요. 네네네. 엄마 MRI 가면 뛰고 갑시다. 그래서 가서는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갔어요. 네네. 갔는데 안 나온 거예요. 신경쇠라고 그러고. 네, 그쵸. 그 MRI 검사상 소견상 어떤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으신 거죠? 예. 네네. 아무 뭐지 없고 뭐지 없는데 신경쇠라고 하면서 그 말만 하더라고요. 네네. MRI 찍으니까. 네네네. 근데 MRI 찍었는데 이제 지금 몇 년 됐어요. 네네, 오래됐어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 오래됐는데- 들어보니까 예. 머리에 띠를 두르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아프실 때 예. 머리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좀 대시면 좀 나아지시나요? 너무 아프니까 속을 내가 덩치지요. 아침에 머리가 아침에 잠자고 나면 머리 빠르게 깨끗하게 하던데 네네. 찝찝하니 앞에가 머리 앞에 막 찌시면 눈을 못 뜨겠어요. 네네. 그 혹시 언제쯤 더 심해지시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약을 이제 이렇게 하루 세 번씩 먹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 갖고 이제 저거 이제 무식하면 이제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막 아주 어디요 그저께인가. 네네. 그러니까 이 너무 심해지는 아프더라고요, 막. 네, 어머님. 예. 네, 이게 그러면 두통이 심해지는 때가 예. 뭐 예를 들면 과로를 하셨다거나 예. 또는 뭐 날씨가 흐리시거나 또는 뭐 신경 쓸 일이 많았다거나. 아니 낮이 뭐 흐르고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네네. 제가 조금 이제 약간 뭔 신경 썼다 하면은 네. 더 아프고. 아, 네네. 예, 그러면은 네. 아침에 이렇게 잠자고 나면 머리가 길로 깨끗해야지. 네네, 아침 알겠습니다. 잠자고 나면 막 네, 아프고 어머님. 슬프게. 네, 어머님. 예. 네, 그 신경 쓰시면 좀 더 심해진다고 하셨었는데 예. 저녁에 그럼 소변 보러 가시기도 하시나요? 예, 어디만 넣고 다니죠. 화장실 가지. 그러면 네. 저녁에 소변 보시는 게 몇 번 정도 되시나요? 한 세 번 보면은 이제 세번 가지고 정도요? 가세요. 네, 그리고 혹시 아까 네네. 개보린 3년 정도 드시고 가슴 두근거린다고 하셨는데 예, 그래갖고 안 지금도 먹었어요. 어머님, 네, 네네. 지금도 약간 두근두근 거리시고 네네. 좀 남들보다 좀 깜짝깜짝 잘 놀래고 그러시나요? 깜짝 놀라고 그러긴 하는데 가슴이 막 부뚝부뚝 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막 두근 뭐- 뜰 일이 없는데, 예, 뭐 덜르다 막 들킨 사람 말이로 그렇죠. 가슴이 네네. 막 부뚝부뚝 뛰고 막 네, 그리고 어머님 아, 그리고 그래요? 혹시 주무실 때 좀 예. 잠기가 밝으신 편이신가요? 좀 자주 깨신다거나. 예, 자주 깨 잠이 그쵸. 자주 깊이야 잠이 안 들어요. 네네, 그쵸. 이게 보시면 원래 좀 스트레스 받은 일이 좀 많으시나요? 뭐 어디 뭐 문제 뭐 어떤 신경 쓸 일이 좀 아니 사람 살다 보면 뭐 스트레스가 안 받고 네네.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그쵸. 신경 쓸 일이 많죠. 그래서 지금 예, 어머님 다 상태가 쓰게요. 네, 예, 제가 예. 지금 보니까 예예.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시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그 조금 신경 쓸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알아요.
네네. 네. 제가 한번 예, 예. 차분히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요. 예예예. 네. 지금 보시면 증상이 어떠시냐면은 처음에 두통은 어떻게 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신경 쓸 일이 예, 예. 많다 보면 사람들이 약간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도 하고 좀 몸에 체온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예예.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신경 쓸 일,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몸이 좀 혈액순환도 빨라지고 이제 체온도 네. 올라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예예. 그 상황이 반복되고 지나가다 보면 몸이 좀 지치게 돼요. 예예. 그럼 이제 우리 몸에 피가 도는데 스트레스 있을 때는 빨리 돌다가 그게 좀 예. 너무 빨리 돌게 되면 피 양이 조금 순환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예, 예. 보통 한의학에서는 이걸 혈허라고 보기도 하는데 혈허라는 게 피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혈액순환이 좀 안 되시는 편이신 거예요. 예예. 그래서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좀 잡아주시려면은 예, 마음을 잠깐만요. 안정을 시키는 게 우리 중요합니다. 아이디가 네, 지금 사실 아이디가 말씀이 잘 빠르시고 들으라고. 어머님, 예, 예. 네, 예, 지금도 예. 말씀이 좀 빠르시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우리 집사람이 말을 어떻게 절이 잘 못해서. 네네 제가 그래서 네. 지금 차분히 더 마저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어머님이 약간 좀 불안하시기도 하시고 조금 더 예민하신 편이세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안정을 취하시는 게 두통이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적으로는 뭐 침이나 한약 치료도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하기 쉬운 걸로는 이제 복식 호흡이 생각보다 이제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신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가슴에 손을 하나 얹으시고 다른 손은 배에 하나 얹으셔가지고 가슴에 있는 손은 가만히 두신 상태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시면 배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시는 것도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시고 더불어 이제 불면도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요거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 잠도 조금 잘 주무실 겁니다. 따라서 요걸 기본적으로 집에서 좀 반복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이런 증상이 심해지신다면 이제 한의원이나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침 치료나 한약 치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두통 증상 완화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세 번째 전화 상담 만나봤는데요. 구교준 원장님, 이 두통과 뇌 혈액순환 장애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두통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막 머릿속이 아프고 그러니까 뭐 뇌가 아프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뇌 실질에서는 감각을 느끼는 기관이 없습니다. 조금 약간 잔인한 비유일 수 있지만 우리가 두개골을 열고 뇌를 반으로 찌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픔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두통을 느끼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뇌를 싸고 있는 뇌막이나 또는 혈관이나 또는 두개골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긴장되거나 수축될 때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돼서 우리가 그걸 두통이라고 인식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두통이 발생되는 상황은 혈관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이나 근육이 과긴장돼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은 이제 두 개 내의 근육을 긴장된 상황에 놓이게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은 역시 두 개 내 인접해 있는 근육들의 긴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머리에 붙어 있는 우리의 목이나 어깨 같은 근육들이 같이 긴장이 되게 되고 목이나 어깨에 근육이 긴장이 되면 당연히 이 안에 있는 혈관 역시 허혈성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이 역시 혈액순환 장애를 또 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두 개 내 순환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같이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두통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좀 아프다 말지, 약 먹고 말지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데 이런 게 지속되다 보면은 더 악화되실 수 있으시니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통이 지속된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미리미리 관리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많은 중년 여성들의 반복적인 두통은 우울증이랑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김용진 원장님, 이 갱년기 두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간혹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40, 50대 중장년 여성들인데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두통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 폐경을 전후해서나 아니면 어떤 폐경 이후에 그런 증상들이 생기고 아니면 식은땀이나 불면증이나 아니면 무슨 뭐 이게 무기력증 이런 것들하고 동반되면서 이제 두통이 올 때 그걸 이제 갱년기 두통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갱년기가 되면 몸속에 이제 자궁 기능이 난소 기능이 굉장히 쇠퇴하면서 자궁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되고 자궁 내에 이제 우울혈이라든가 독소 같은 게 많이 쌓일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갱년기를 전후해서 이 균형을 이루고 있던 사람 몸에 있는 음기와 양기가
불균형이 심화가 되면서 음기가 굉장히 약해지면 이 양기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허화라는 게 이 화가 치솟아 오르는 그런 양상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두통의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두통이 만성화되면 그것이 심신을 지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하면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것들도 이제 이 동반되는 그런 양상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 한의학에서는 이 자궁 내에 있는 우열이나 독소나 노폐물 같은 것들을 이 배출을 해주면서 몸의 기혈 순환을 도와주고 이 언밸런스가 심해진 음양의 균형을 맞춰주면 이 그런 어떤 식은땀이라든가 열감이라든가 아니면 불면증, 이 만성 피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두통도 같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경을 전후해서 그런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의 양상을 지니신 분들이 있으시면 바로 근처에 있는 한의원 가셔가지고 원장님하고 상담하시면 그거는 치료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어떤 이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갱년기 증상까지도 같이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